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이 웃는 남자라고 하는 뮤지컬을 예전에 봤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웃는 남자는 되게 그 좀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라고 하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줄거리는 17세기 영국의 이야기인데 그때 아이들을 납치해서 기형적인 괴물로 만들어 귀족들의 놀잇감으로 팔던 인신매매의 단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기이하게 찢겨진 입을 갖게 된 그윈플랜. 그러니까 이 그윈플랜이 주인공인데 이 애가 임신매매 단에 납치당해가지고 입이 이렇게 기이하게 찢겨서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의 남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인 플랜이 매서운 눈보라 속에 홀로 버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추위 속을 헤매다가 얼어 죽은 여자의 품에 안겨서 젖을 물고 있는 여자 아기예요. 아기 대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인 플랜이 아기 대하를 안고 이렇게 헤매다가 우연히 떠돌이 약장수 우르수스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청하게 돼요. 우르수스는 평소에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고 혐오하는 사람인데 이 두 아이를 거두기로 결심을 하고 키워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인 플랜의 그 기형적인 이 웃는 미소랑 대하는 눈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이제 연극을 만들어요. 그래서 연극도 하고 서커스도 하는 유랑극단을 꾸려가지고 돈을 벌면서 생계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인 플랜이 성장하게 되고 이 그인 플랜이 성장하면서 되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럽 전역에서 유명한 광대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스토리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 그인 플랜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 그인 플랜의 출생의 비밀이 여기 있는 어떤 공작에 실종된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인 플랜이 공작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분을 이제 회복하고는 이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영국의 그 귀족과 영국은 이제 여왕 체제니까 이 여왕이 상원의원회를 여는데 거기에 이제 그인 플랜이 귀족으로 참석을 해서 이제 법을 위반하게 되는데 그게 이런 귀족과 여왕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인 플랜은 그거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인 플랜이 그렇게 귀족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그에게 돌아오는 거는 조롱과 멸시뿐이어서 이 귀족들을 향해서 이제 아주 환멸을 느끼면서 분노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귀족지를 내려놓고 다시 극단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대하가 심장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하가 아팠는데 이제 그인 플랜이 돌아오고는 대하가 기운을 차리는가 싶었는데 잠시 후에 대하는 그인 플랜 품속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인 플랜은 이제 대하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왔는데 대하가 죽어가지고 이 죽은 대하를 안고 그인 플랜이 강가로 걸어가서 이제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고
그런 이제 죽은 이 그윈플랜과 데아가 두 개의 별이 되어서 떠오르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서, 이 뮤지컬을 봤으니까 이 뮤지컬에서 좋았던 거는 이 뮤지컬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귀족과 여왕은 이런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 탐욕만을 생각하면서 이런 서민들은 굶주리는 그러한 상황을 외면하잖아요. 그런 게 아주 이 뮤지컬에서의 연극 무대 장치가 상당히 대조적으로 대비가 잘 되어서 표현이 되는데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여기에서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이거는 이제 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 의원들의 좌석이고 이제 그윈플랜이 나와가지고 주장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상원 의원의 좌석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둥글게. 그래서 이게 이 여왕과 귀족의 그런 탐욕과 이제 거짓 논리 이거를 조롱하는 그런 것을 표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왜곡이 돼 있고 마치 또 이렇게 조롱하는 웃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이제 그 반면에 이건 이제 그윈플랜이 죽은 데아를 안고 이제 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인데 밤하늘의 별이 되게 반짝반짝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윈플랜이랑 데아가 나오는 장면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여줘가지고 마치 아름다운 동화와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귀족들의 이런 조롱을 담는 연출과 그 다음에 이 서민의 좀 진실되고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런 연출이 대비가 잘 돼서 좋은 작품으로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뮤지컬에서 제가 이제 넘버 중에서 좀 이제 작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사를 뽑아봤는데요. 이 가사는 그러니까 그 그윈플랜이 여기 이 귀족들이 이제 그러니까 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윈플랜이 그걸 반대하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분노를 하는 그런 이제 넘버가 나오는데 그때 그윈플랜의 노래가 가장 이제 파워풀해요. 그래서 아주 인상에 남는 노래인데 그게 이제 가사가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진 것. 그 눈을 떠. 이게 이제 귀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눈을 떠봐. 지금 너희들의 이런 낙원은 지금 가난한 서민들은 지옥처럼 굶주리고 살고 있어. 그 눈을 떠서 봐봐. 이런 거거든요. 지옥 같은 가난과 고난 속에 저 벽을 무너뜨려 참된 자유만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게 거짓을 꿰뚫어봐. 이제는 그 눈을 떠봐. 라고 하는 이제 이 가사를 노래하면서 이제 귀족들에게 이제 마지막 일침을 남기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러니까 메시지를 담은 노래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이 그러니까 이 그린플랜과 데아가 죽어서 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별자리에 있는 별이 된다 이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스토리를 봤을 때는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웃는 남자에서 두 사람이 별이 된 거는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게, 이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귀족들의 아주 탐욕스럽고 거짓된 그런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에서 이런 서민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면서 아끼면서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런 진실된 사랑과 행복을 그 거짓된 세상이 담지를 못해서 이 하늘에 별이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이 되었다는 표현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웃는 남자라는 제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역설적인 제목 같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윈플레인이 원래 이제 귀족의 자제인데, 그러니까 후계자인데, 이제 음모에 휘말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그윈플레인이 후계자가 안 되면 그 다음 후계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래서 그윈플레인이 결국 인신매매단에 납치되고 실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이하게 입이 찢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의 이 그윈플레는 이렇게 입이 찢겨서 웃는 남자의 모습이지만은 사실상 그 삶을 본다면 가족을 잃었고 귀족의 지위를 잃었고 되게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불행한 삶인데 이게 이제 웃는 모습이니까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그윈플랜이 이제 귀족의 지위를 회복하고는 그때 이제 그윈플랜이 방황을 할 때에는 이제 이런 귀족의 삶과 부유한 삶을, 그러니까 로망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귀족의 삶을 살게 될 때에는 내가 드디어 이제 행복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생각도 했었고, 또 이제 이런 자기를 키워주신 그 가족들에게 이제 보답을 해야 되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런 귀족 사회에서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귀족들이 이런 삐뚤어진 그런 탐욕을 버리지 않으니까, 정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귀족 지위를 버리고 다시 이제 유랑극단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윈플랜의 이 찢어진 웃는 얼굴은 진짜 웃는 얼굴이 된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그윈플랜이 만약에 처음부터 귀족이었다고 하면 어쩌면 귀족 사회에 물들어서 자신도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귀족이 되고, 다른 서민들의 삶은 관심이 없는 그런 거짓된, 정의롭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서민들하고 같이 어린 시절에 같이 살면서 어떤 게 정의이고 어떤 게 행복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윈플랜이 진정한 사랑이 뭐고 행복이 뭐고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대하에게 마지막으로 갔을 때의 그윈플랜의 웃는 얼굴은, 넘버에서 봐도 그렇지만은 진짜 내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았다라는 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진짜 웃는 남자가 됐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승리의 기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웃는 남자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찢겨서 불행한 듯한 이제 역설적인 느낌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윈플랜의 이 웃는 얼굴은 진정으로 이제 웃음을 찾은, 진정한 웃음의 의미를 알게 된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그런 이제 승리의 진짜의 웃는 남자가 된 것 같아서 역설이 역설적인 제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웃는 남자를 그렇게 참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감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웃는 남자에 대해서 감상을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